써뉴. 오늘은 땅과 흙을 살리는 농법, 농업 그런 거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, 윤승서 씨가 와서 하는데, 윤승서 씨에 대한 소개는 그 강의를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고, 고리들 TV하고 폴리메스 TV에 올라갈 겁니다. 길어서. 어쨌건 이렇게 편집 영상하고 비편집이 먼저 양쪽에 올라가고, 편집 영상이 교차돼서 또 양쪽에 올라가고,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. 항상 카메라 2개로 찍거든요. 강사가 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어제 갔다 왔는데, 광명시에 짐을 가져왔는데, 저는 이제 어디 가면 항상 줄자로 제가 쓰는 공간의 평수를 재봐요. 괄호 세로 재가지고 3.3으로 나눠 보거든요. 그럼 제가 주먹이 어릴 때 그 아기 때 키웠던 집이 정확하게 6.5평이었고, 제가 그림 그렸던 공간이 8.3평이었어요. 쓸 수 없는 부엌이라든가 이런 공간까지 포함을 해서 8.3. 하지만 거기서 그룹전도 하고 그룹 초대전도 하고 계속 전시를 했고, 거기서 그렸던 그림 100만 원에 팔기도 하고, 100만 원에 팔았던 게 2개, 80만 원에 팔았던 게 하나, 25만 원에 팔았던 게 하나, 대충 한 300만 원어치 팔았네. 그 광명시 조그만 쓰러져가는 집에서. 근데 파는 과정 자체가 더 힘들었죠. 배달을 제가 직접 해야 했으니까. 그 200호짜리 거의 한 200호 되죠? 130호였나? 130호 정도 되는 그걸 100만 원에 파는데, 전문 운송을 부를 수가 없죠. 그 전문 운송을 부르면 그거만 30만 원 달라고 할 테니까. 그래서 제가 운송하기 위해서 그거 사진 안 찍어놨는데, 코란도 뒤에 짐차를 연 다음에 그 유리 싣고 다니는 트럭 있죠? 그것처럼 강목으로 짰어요. 비스듬하게 그 그림을 배달하기 위해서. 그것도 이제 누가 만들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,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강목을 사다가 만들어서 그걸로 그림 배달을 하곤 했죠. 근데 정말 고속도로 다니기가 참 불편했죠. 그물을 씌워야 되고. 근데 실은 그걸 하기 전에 130호를 배달을 했는데, 사다리 2개를 세워서 캔버스를 눕혀서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을 했는데, 바람이 돛대잖아요. 돛대 캔버스가. 또 그날따라 바람이 부네, 배달하는 날. 그래서 빠른 속도는 도저히 못 달리고, 그거를 익산에서 인천까지 국도로 그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. 바람이 너무 심해. 가다가 멈추고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캔버스가 이 사다리에서 이제 나무에 걸쳐져 있어야 되는데, 이게 막 바람에 흔들리다 보니까 사다리가 이제 그 캔버스 천을 계속 때리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렇게 쭉 줄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림을 배달하러 갔는데 캔버스는 찢어진 것 같은 거예요. 딱 보니까. 그래서 한 번 더 묻고 가보니까 다행히 찢어진 건 아니고, 캔버스 아사천이 참 튼튼하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금이 간 거죠. 그리고 앞쪽에서는 그 물감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. 이게 계속해서 금속 사다리가 캔버스 뒷면을 이렇게 긁어버리니까. 그래서 나중에 이걸 수리를 해주겠다 하고 또 갔어요. 이제 거의 한 보름 후에 갔나? 또 가서 이제
그걸 붙이고 앞쪽에서 본드, 오공 본드를 그 갈라진 물감, 아크릴 물감 딱 찢어진 갈라진 데다 틈새 넣어가지고 붙이고, 뒤쪽에도 본드 발라주고, 그리고 이제 물감으로 덧칠해주고, 이렇게 수리를 해줬죠. 그리고 표면 닦아가지고 바니쉬 한 번 더 발라주고. 그러니까 그 130호를 100만 원에 팔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게 탑차가 없었어요 그때는. 그래서 코란도 뒤에다 사다리 놓고 실어주고, 너무 갈 때 조마조마한 거예요, 이게 망가질까봐. 그래서 처음에는 고속도로 진입해서 갓길에 세워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. 근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50km로 달릴 수가 없잖아요, 70km로. 뒷차가 싫어하니까. 그래서 다시 국도로 나와가지고 이제 국도도 인천까지 갔었죠. 정말 그림 팔기 힘들었어요 그때는. 그 그림을 바로 작은 화실에서 방 안에 그림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바깥에다 놓고, 그리고 또 비 맞아가지고 뒤에 곰팡이가 많이 피고 그랬는데, 그리고 그걸 완성을 이제 익산 마동의 골목길에서 그 그림을 완성하고 그룹전을 하게 된 거죠. 2016년에 그룹전을 하게 된 거죠. 그런 전체적인 너무 정말 힘들게 그림을 그렸던 그 캔버스, 130호 캔버스가 그때 2013년경에 38만 원 했는데, 그거를 그 문창수 화백이 저한테 선물을 해준 캔버스예요. 어떤 그 조선족 교포가 그걸 사갔는데, 한국에 와서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또 망했죠. 그 사람 망하고 이제 제 그림만 하나 건졌네요. 누구 소개로 그 사람을 알게 됐는데, 참 그 집에 대한 참 안 좋은 추억이 많은데, 그 집에 오랫동안 살았던 형이 이제 노총각의 일용직 노동자인데, 중국에 아들을 둔 중국인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. 근데 한 1년 반인가 만에 이제 이혼 소송을 당하고 그 중국인 여자는 나갔어요. 그리고 둘이 부부싸움 하는 걸 제가 이제 간혹가다 지켜봤는데, 제가 놀랐던 게 그게 단순한 부부싸움인 줄 알았는데 체증을 하더라고. 체증. 그 중국 여자분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거나, 아니면 그 폭력적인 장면이 이후에 그 아수라장이 된 방바닥을 사진을 찍더라고요. 그때 몰랐어요. 둘이 막 싸움하고 할 때 몰랐는데,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을 당하고 그 여자분이 사진을 제출했는데, 제가 그 부부싸움 들었을 때 모든 장면을 다 사진으로 찍어놨던 거예요, 휴대폰으로. 그것을 판사한테 제출하고, 이제 이 형은 재산은 없으니까 그냥 뭐 1년 반 만에 이혼당했는데,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 자기 폭력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을 일부러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국제 결혼 자체가. 그래서 그 폭력을 유발함으로써, 물론 제가 오해일 수도 있어요. 폭력을 유발했는데 그 폭력성의 흔적을 사진으로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해서 결혼한 지 뭐 한 1년 반 만에 딱 이혼 소송 해가지고 딱 이혼하고 자기는 한국 국적 취득하고 딱 나갔어요. 그 중국인 여자분이. 중국에 아들도 있대요. 이 형은 노총각이고. 근데 원래 술을 자주 마셨던 사람인데, 그러고 나니 또 얼마나 술을 마시게 돼요? 과음으로 결국 죽었어요, 몇 달 전에. 그래서 거기 갔더니, 제가 영상에서 말을 안 했지만 거실에서 이제 죽은 지 한 며칠 만에 발견이 됐나?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. 우리가 장례식 할 때
산에 갈 때 그 관에서 나오던 그 냄새가 있어요. 수채성 냄새가 나와서 그 바로 옆방에서 그림 그리는 그 화가는 계속 그 공간에다가 선풍기 틀어놓고,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죽었다고.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이제 그 공간에 있는 화가가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, 얼마 전에.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놓을 공간이 필요해서 공간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,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. 거기 쓰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냄새가 나서 못 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쓰던 공간을 비워준 거죠, 일찍. 거기 재개발은 언제 하냐면 내년 4월에 이제 거기가 다 밀려요, 내년 4월에. 그래서 이건 기간이 다 정해져 있고, 시청에서 나와서 제가 마침 갔더니 다 기록 사진을 찍더라고요. 그 마을이 헐릴 거를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아마 찍을 수도 있죠. 그래서 난 영화 촬영한 줄 알았어요. 근데 시청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작물 조사하고 이제 거기 있는 뭐 나무 같은 거 조사 같은 거 할 텐데, 그건 아니었고 그냥 기록 사진을 찍더라고요. 그 마을이 없어지니까.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화분에 심었던 나무들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큰 나무는 올 겨울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. 거기 이제 식물을 구출해내는 거죠, 제가. 이번에도 화분을 좀 많이 가져왔고요. 책하고 화분을 몇 개 실으니까 한 트럭이 나오고, 트럭 2개를 가져갔는데 탑차 2개의 탑차를 이제 꽉 채워서 가져왔죠. 거기서 그 틈틈이 사서 읽었던 책이 한 500권 되더라고요. 그 8.3평의 그 조그만 데서 화실 불날 때 불태웠던 책이 한 1000권 되고, 저기 이제 아직 경남 진주 거기에 남아있는 책들이 제가 보니까 한 1000권 되는 거고, 제가 분명히 한 3000권 정도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0권 정도 군대 기증한 건 기억이 나는데, 아무튼 책이 많이 없어졌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이사 다니면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또 많이 비 맞아가지고 썩었어요, 책이. 그 관리를 잘못해서. 그래서 뭐 책뿐만 아니라 이제 신문도 정말 열심히 읽었고, 과거엔 그랬죠. 또 15분 넘어가면 안 되니까. 이거 일시정지를 제가 모르죠. 이 아이폰이에요, 이게.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일시정지를 하려고 했던 얘기가, 참 그 얘기 하고 싶었지. 어제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데, 중국의 3대 작가가 있어요. 큰 뭐 관훈상 만들었다. 즉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림을 선물을 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의 작가예요. 중국 3대 작가인데, 그 중국 3대 작가를 아는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저랑 콜라보 전시를 중국에서 한번 하는 거를 기획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. 제가 거절했습니다. 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, 내가 그림 배달해야 될 사람도 많고, 내가 지금 내 그림에 퀄리티를 올려야 된다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1분 남았네. 예를 들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그 노래 한 곡이 휩쓸었죠. 그런 것처럼 제가 좋은 그림을 그리면,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그림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컬렉터를 흔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국의 3대 작가랑 이렇게 같이 콜라보 전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저는 그런 중국의 뭐 넘버 1, 2, 3 작가를 제 아래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아래로 보는 그 수준을 아래로 보는 사람하고 제가 전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이미 제 그림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이기만 하면은 바로 전 세계적이 될 거니까.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. 시간이 다 돼서. 써뉴.